네, 안녕하세요. 주더팬입니다. 다사다난하고 더웠던 7월이 지나갔네요. 8월 달에도 7월 달의 반등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8월 시장 전망 그리고 2차 전지 원통형 밸류체인에 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하고 익절했는지 한번 브리핑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8월 시장 전망입니다. 한국 시장 전망이고요. 8월은 약세장 랠리 연장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등 목표치는 코스피 251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약세장 랠리 종료 이후에 변동성이 다시 생길 확률이 높겠죠. V자 반등 이후에는 언제나 조정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 이유는 추세적인 반등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물가 압력 여전하고요.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에너지 역시 부족합니다. 지금이야 여름이고 그렇다 치지만 겨울이 되고 추워진다면 기름 필요하고 가스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세적 반등을 약화시킬 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보로 대응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IT 기술주,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기업이익 향방과 컨트 전략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자동차 어닝 서프라이즈, 환율 효과 덕분에 코스피 주당 순이익이 고점 대비 낙폭 과대 후에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코스피의 22년 2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실적주와 이익 전망이 뚜렷한 성장주는 무난한 상승을 보일 전망입니다. 8월 유망 업종은 실적 서프라이즈의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할인율 하락 수에 작용하는 헬스케어가 될 전망입니다. 헬스케어는 변동성이 좀 높으니 자동차와 2차 전지로 대응하시는 게 보수적인 입장으로 좋겠죠. 8월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IPO를 통해 보다라는 주제인데요. 증시 부진돼도 성장 동력을 지닌 신규 상장 종목은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흥행 종목의 공통점은요. 전도 유망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자율주행, 차세대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IPO로 비춰본 기회에 우리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은 2차 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뜨는 별 원통형 배터리와 지는 별 파우치형 배터리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배터리셀 2분기 실적 및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삼성 SDI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요. 이유는 원통형에서 발생한 차별화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레포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여기 소형 전지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원형 전지 중심 매출 증가 및 수익성 제고라는 주제인데요. 원형 부분 EV 및 고출력 전동 공급 판매 증가로 매출이 성장했다. 파우치형 RT 수요 둔화 및 하반기 신제품 대기 수요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그냥 원통형이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 매출이 성장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을 간단하게 분류해 드려볼게요.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자동차 메이커들은 현대기아부터 폭스바겐, 볼보, 닛산, 아우디가 사용하고 있고 각형은 삼성 SDI, 파나소닉, 도시바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아는 자동차 메이커 BMW, 토요타, 혼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통형 LG화학, 삼성 SDI, 파나소닉 등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는 테슬라가 원통형을 아주 사랑하고 고집하고 있죠. 장점과 단점, 제조사 완성차 업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각형의 장점부터 볼게요. 외부 충격에 강하다. 대신에 열 관리가 어렵고요. 파우치형,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높은 생산 원가가 단점입니다. 반면에 원통형은 표준화된 크기, 디자인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공간 효율성이 좋지 않고 낮고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 드려서 이 무게만 해결하고 공간 효율성만 해결한다면 대량 생산에 원가 절감까지 가능하니 테슬라가 왜 원통형 배터리를 고집하는지 알겠죠?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서로 다른 선택인데요. 21년 1분기 기준 자료입니다. 삼성 SDI는 원통형, 현재 증설하는 추세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원통형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배터리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글로벌 생산량, 판매량 1등 브랜드 테슬라죠. 테슬라가 고집하는 배터리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통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글로벌에서 1위 하는 기업이 이 원통형을 쓴다니 아주 쉽게 원통형 밸류체인 위주로 보시면 되겠구나 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배터리는 과거 배터리데이에 공개한 테슬라의 4680 배터리입니다. 가로가 46mm, 세로가 80mm의 배터리고 5배 강한 에너지, 16% 긴 거리, 6배 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배터리입니다. 4680 배터리의 장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 주행거리, 파워 부분에서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에너지가 5배 증가한 건 배터리셀 한 개당 에너지가 5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4680 배터리 사이즈 부피가 약 5.5배 크기 때문에 나온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술력이 강화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대형 원통형 배터리가 당장 테슬라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생산 용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차량에 실제로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인도되려면 1년에서 2년, 넓게는 3년에서 4년 정도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인기 있는 이유는 차량의 성능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때문이죠. 이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수준에 4680 배터리까지 장착해서 나온다면 테슬라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메이커는 당분간 없을 거라고 전망됩니다. 아까 완성차 업체들 각형을 쓰는 회사도 있고 파우치형을 쓰는 회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요, BMW, 테슬라처럼 원통형 배터리 쓴다, 삼성 SDI 파트너 유력, 폭스바겐, 노스볼트, 2170 원통형 개발, 마지막 리막도 원통형 배터리 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은 즉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겁고 효율성이 낮긴 하지만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만들어서 차량에 장착하고 팔아야 매출이 증대되는 기업의 구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에 따라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 원통형 밸류체인 1분기 실적 및 밸류에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 SDI의 밸류체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기업들로 상신 EDP, TCC 스틸, 테이펙스, 신흥 SEC가 있고,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밸류체인입니다.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한번 살펴보시고요. 뒤이어 차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신 EDP의 주봉입니다. 저항은 19,800원부터 2만원대이고요. 우리들이 진입한다면 오늘날의 가격대부터 17,350원까지 충분히 분할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만약에 이 저항 가격 19,800원부터 2만원을 돌파한다면 좌측에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대해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저항을 돌파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진입하셔도 괜찮겠지만, 상신 EDP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셨다가 이 위에서 한번 매도하고 그 위로 돌파할 때 또 매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신 EDP의 일봉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자할 경우 오늘날의 자리부터 이 지지밴드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16,500원부터 17,350원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지지밴드를 잡아볼 수 있겠고요. 해당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19,800원이 주가에 도달했을 때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추세가 좋다면 한 번에 돌파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위에서 조금 많이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19,800원에서 1차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고,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기업의 동향, 실적, 미래 가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며 주가까지 같이 관찰해 보셔야겠죠. 다음은 TCC 스틸의 주봉입니다. 저점 대비 주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신규 진입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TCC 스틸의 주봉 같은 경우는 12,950원이 지지선입니다. 1봉으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만약 동사에 진입한다면 12,95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단기 스윙 전략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못해도 이 근처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12,000원 중반에서 초반까지 유효하니 분할 매수로 1차, 여기서 2차 접근하셨다가 반등에 매도하셔도 좋고, 추세가 좋네 라고 하신다면
어차피 평균 단가는 이쯤이니까 편안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테이펙스 일봉입니다. 75,700원부터 77,000원까지 저항밴드이고요. 현재 저항밴드에 닿은 상태이죠. 7만원 부근을 단기 지지선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고 61,300원부터 64,000원은 꽤나 강한 지지 밴드이니 이탈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항밴드에 닿은 상태이니 신규 매수보다는 지지선을 활용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신흥 SEC 일봉입니다. 현재 수급선에 닿고 주가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한다면 52,500원, 그 다음은 48,200원을 신규 진입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고 괜찮은 회사이지만 차트상 위에 저항이 좀 많은 것이 흠입니다. 1차 저항은 59,200원, 2차는 67,300원부터 68,200원, 그 위로는 71,000원, 그 위로는 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 주봉인데요. 저는 10만원 초반까지 매수 기회를 줄 알았는데 주지 않고 어제 상승이 나왔죠.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계시다면 13만 5천원은 1차 매도 가격입니다. 물론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증권사 목표가 20만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을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요즘은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짧게 치는 게 현 시장에 오히려 맞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13만 5천원 저항 가격이니까 해당 가격대부터 주의 깊게 주가를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해당 구간을 돌파한다면 당연히 왼쪽에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로 충분히 열려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7월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매 결과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손절이 나간 종목은 DB하이텍, 솔루스 첨단 소재, 알리바바이고 수익이 난 종목 같은 경우는 ASML, TSMC, 테슬라, 퀄컴, 나노신소재, 삼성전자, 메가ICS,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다음으로 7월 말부터 이야기 드렸었는데 8월의 편입 요망 종목은요. PNT, 상신 EDP,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PNT 같은 경우는 현재 2차전지 장비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고 SK온 발주 관련해서 PNT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TCC 스틸 대용으로 우리들이 편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현재 고점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발주 예정 주문량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덕분에 주가같이 저렴해졌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평가된 기업가치 1번, 2번입니다. 다만 현재 PNT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에서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보다 신규 매수보다 주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연준의 긴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21일까지 챙겨야 할 경제 지표들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연준은 보통 여름에 공식 회의 일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8월달에 FOMC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회의는 9월 20일, 21일입니다. 앞으로 50여일 연준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9월달에 열리는 공식적인 FOMC 전까지 월간은 어떤 것들을 주시할까요? 결국 고용과 물가입니다. 연준의 긴 여름 휴가 21일까지 우리들이 봐야 할 지표들 8월 1일 ISM 제조업 지수, JULTS 구인 공고 현황 3일, ISM 서비스 지수 4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수 중요하죠. 그리고 8월 5일 7월 고용지표 역시 중요합니다. 상황을 관찰해보며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역시 중요하지만 시장의 의지, 방향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답은 늘 시장이 정해왔기 때문이죠. 물론 논술 전형인 것이 흠이지만요.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8월은 연장전이 될 것입니다. 이 연장전, 전반전, 후반전보다 시간이 상당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악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7월달의 상승에 예수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다면 8월 초에는 단기적인 매매만 지향하시기를 바라고 9월 혹은 10월에 올 수도 있는 조정에 대비해서 예수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비무환이죠.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수더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